노드.js 프로그래밍 18번째 시간. 이번에는 노드.js와 몽고DB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일단은 몽고DB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건데요. 사실 이제 몽고DB 자체에서는 이 수업에 다루지 않고요. 어떻게 노드.js 이용해서 몽고DB를 다룰 것인가,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스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몽고DB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노드.js에서 몽고DB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몽고DB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몽고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역시 몽고DB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몽고DB 드라이버나 아니면 몽고스를 이용해 가지고 영속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몽고DB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DB라고 하면은 이미 다른 수업에서 아마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NoSQLDB라고 해서 SQL 작성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몽고DB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기반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사이트는 이제 mongodb.org에 있으니까요. 혹시나 설치 안 돼 있다면 mongodb.org 가서 설치를 하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DB를 하기 위해서는 노드.js에서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모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몽고DB 네이티브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듈이 있어요. 몽고DB 네이티브 드라이버 쪽에 있고, 또 ODM, 오브젝트 도큐먼트 매퍼라고 부르는 몽고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MySQL 다룰 때 이제 MySQL을 다루기 위한 SQLize라는 걸 써봤죠. 몽고에도 마찬가지로 ODM 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몽고DB 드라이버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DB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따가 다룰 몽고스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몽고DB 드라이버는 우리가 아마 몽고DB를 다룰 때 콘솔을 이용해서 했었죠. 콘솔을 이용해서 DB를 다루는 명령을 직접 했었어요. db. 영어를 다룰 건데 db.movie.find 그런 식으로 다뤘었죠. 그런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몽고DB 드라이버의 특징입니다.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찾을 때는 그 몽고DB 안에 들어가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몽고DB 네이티브 두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도움말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npm 인스톨에서 몽고DB 하게 되면은 네이티브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요, 뭘 하냐면 몽고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모듈에서 얻어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로딩하고요, 그냥 바로 몽고 클라이언트 하게 되면은 몽고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요. 그럼 이 몽고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얻기 위한 참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몽고 클라이언트 바로 위에서 얻어냈죠. 거기다 커넥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URL 옵션 같은 걸 지정해 줍니다. URL은 몽고DB 연결하기 위한 옵션들. 콜백 안에 뭐가 들어가냐? 콜백은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에러, 두 번째 DB 있죠? 이 DB가 몽고DB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코드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몽고 클라이언트 필요하다고 했죠? URL 필요합니다. 로컬호스트에 있는 27027로 데이터베이스 이름 작성해서 URL 만들고요. 연결합니다. 몽고 클라이언트에 커넥트해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URL 필요하고요. URL 요거 들어가 있죠. 펑션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에러 처리해야 되겠죠. 에러 처리는 여기다 공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얻어놨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전역 변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몽고 클라이언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를 얻어내는 코드를 잠깐 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 몽고DB를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몽고DB 사용할 때 어떻게 했었죠? 콜렉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db.collection 이름 데이터를 넣으면 .insert를 했어요. 만약에 찾으려고 하면은 db.collection 이름.find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몽고DB에 대한 DB 객체를 얻어오는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서 필요한 게 콜렉션에 대해 얻어오는 게 필요하게 돼요. 콜렉션 얻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얻어온 db 참조에다가 콜렉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콜렉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임이나 옵션, 콜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얻어낸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collection에서 바로 콜렉션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find 찾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는 세련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쿼리를 여러 번에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컬렉션을 따로 변수에다 저장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얻어왔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 컬렉션을 이용해서 여러 종류의 몽고DB용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DB의 컬렉션 얻어왔으니까 이제 인서트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트가 있고요. 여러 개를 인서트하는 거, 하나를 인서트하는 거 이런 종류의 인서트하기 위한 명령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콜렉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도큐먼트를 넣고 옵션을 넣고 콜백을 사용하는 식의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보던 콜백을 이용한 API가 되죠. 그런데 몽고DB 드라이브를 가게 되면은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 인서트한 거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이 콜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API 문서 보시면 뭐가 있느냐? 프라미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이 콜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콜백은 여기 서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프라미스 사용 방법. 콜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렇죠? 프라미스 어떻게 했냐? 인서트 1의 결과가 리턴된 결과가 프라미스가 와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백을 사용 방법이에요.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몽고 클라이언트 얻어왔죠? 커넥트에서 DB 연결했습니다. DB를 가져왔습니다. DB에서 콜렉션을 얻어왔어요. 무비스라는 콜렉션. 지난번 MySQL에서도 이제 영화 정보를 다루는 거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다루는 거가 됩니다. 콜렉션 이름 무비스예요. 무비스에서 인서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도큐먼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옵션 생략했습니다. 세 번째 콜백 함수. 에러도 오겠고요. 결과가 오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콜백을 이용해 가지고 콜렉션에다가 인서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인서트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프라미스 이용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몽고DB 클라이언트에 커넥트한 건 똑같고요. 콜렉션 얻은 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또 인서트를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뒤에 콜백이 없어요. 콜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인서트 함수의 결과가 프라미스가 됩니다. 프라미스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전 강의에서 프라미스 쪽 흐름 제어에 관련된 데서 프라미스를 한번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프라미스가 오죠? 프라미스 객체가 오면은 then을 이용해서 성공했을 때 리졸브드에 대한 거, 실패했을 때는 리젝티드 상황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서트에 대한 결과, 에러 났을 때 처리,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 기반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를 했었죠. 인서트 함수의 결과는 리절트, 옵스, 커넥션 이런 식의 정보가 오게 돼요. 여기다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결과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몇 개가 됐나. 그 다음에 인서트 ID, 새로 생성된 도큐먼트의 ID가 이렇게 반환이 돼요. 이 ID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영화 정보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대부분 그에 대한 응답으로는 새로 생성된 그 도큐먼트의 ID, 새로 생성된 영화 정보의 식별자 ID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주로 응답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를 하고 나서 그다음 결과를 얻어서 리절트에 있는 아이디를 얻어서 그거를 JSON 형태로 반환하는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 추가하는 영화 정보를 새로 추가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답하는 코드까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find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거죠. find를 하게 되는데 find 하게 되면은 find 1은 좀 다르고요. find 약간 다릅니다. find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find 조건을 만든 거. 그러면 결과가 커서라는 게 나타나요. find 1 같은 경우는 하나만 찾는 거기 때문에 커서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콜백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ind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결과는 뭐가 나온다 했죠? 커서가 나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find의 결과는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find 조건에 맞는 여러 다수의 도큐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커서를 이용해서 각각의 도큐먼트를 순회할 수가 있어요. find에서 얻어온 다음에 뭐 each 혹은 each 같은 걸 이용해서 개별 도큐먼트를 순회해서 찾아온 도큐먼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서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조금 더 쉽습니다. toArr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커서에 toArray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름 한번 알 수 있겠죠? 네, 도큐먼트의 배열로 바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가지고 toFind를 이용해가지고 find에 대한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nect하는 거 똑같고요. 컬렉션 얻어온 거 맞습니다. 네, find를 합니다. find의 결과는 toArray까지 하게 되면은 커서가 나타나요. 연도는 2000년도 이후의 영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커서에다 toArray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결과로서 docs, 도큐먼트의 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배열 있으면 뭐 포문을 돌든 뭐 도큐먼트 for each를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제목과 이제 감독에 대한 정보를 쭉 출력해서 콘솔로 출력하는 이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하게 되면은 뭐 프로젝션이나 뭐 카운트를 얻어내는 것도 필요하죠. 프로젝션 하는 거는 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어요. find 아니면은 컬렉션에 그냥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전체 개수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find를 하다 보면은 뭐를 사용하게 되면 도큐먼트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내는 경우도 필요해요. 그렇죠? 도큐먼트 아이디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몽고DB에서 개별 도큐먼트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도큐먼트 아이디가 되는데 도큐먼트 아이디를 다룰 때는 문자열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비스에 find one 했습니다. 아이디를 찾고 싶어요.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가지고 뒤에 문자열로 넣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실패가 돼요. 도큐먼트 아이디는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타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통해서 검색하고 싶다면 오브젝트 아이디를 모듈에서 로딩하고요. 이 타입 로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아이디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여기다가는 요 문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new 오브젝트 아이디에서 문자열 형태로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아이디를 다룰 때는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타입을 로딩해서 별도로 다뤄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는 find까지 했으니까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 남았습니다. 수정하는 부분, 수정은 업데이트하면 되죠. 업데이트 매니, 업데이트 원 이런 형태의 API들이 만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옵션에는 뭐 멀티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업데이트 기본적으로 한 개만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매니는 여러 개가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 원은 당연히 하나만 되겠죠. 일반 업데이트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도큐먼트는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멀티플을 이용해서 툴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도큐먼트에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업서트 옵션도 있어가지고 업서트는 뭐냐?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없으면 인서트하는 그런 동작이 업서트 동작이 되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대한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콜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콜백 대신 프라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미스 사용 어떻게 했죠? 콜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콜백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프라미스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then 이용해서 하는 거 봤었죠?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예제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비의 업데이트 1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스타워즈 타이틀을 가져와서 그거를 영문으로 바꿔주는 이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업데이트 1에 대한 예제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 업데이트 여러 개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미스를 할게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놀란 감독에 있는 작품을 디렉터를 0으로 바꾸는 거가 됩니다. 아마 여러 개의 영화가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라는 옵션을 true로 줘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엔 콜백 대신 프라미스 사용을 했죠. 그래서 then을 사용하고요. 처음에는 resolved에 대한 resolved 상황에 대한 거, 또 rejected 에러 났을 상황이겠죠. 이런 형태로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기도 이제 업데이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삭제하기도 뭐 delete one, 뭐 delete many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삭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미스 사용하거나 혹은 콜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히 delete입니다. 컬렉션 얻어와서 delete one 하나 주는 코드네요. 여기는 콜백 이용하기. 그 다음에 delete many에서 크리스퍼 놀란의 작품을 모두 삭제하고 그 다음에 then 프라미스 기반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몽고DB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추가하기, 찾기, 수정하기, 삭제하기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몽고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ODM이라고 부르는 툴이에요. 얘는 스키마 기반을 분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몽고DB 네이티브 드라이버 했을 때는 몽고DB를 사용하는 쿼리문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었죠. 근데 ODM 쓰게 되면은 스키마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몽고DB 쿼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게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치 MySQL 사용할 때 SQLite 쓴 적 있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해야죠. 네, 몽고스를 npm에서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몽고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갈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스키마 정의한 거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키마에서 모델을 얻어내고요. 데이터 다루는 거는 바로 이 모델에서 다루게 돼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몽고스 모듈 로딩 하고 나서요. URL에 있습니다. 네, 몽고DB에 대한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몽고스 모듈에서 커넥트 하게 되면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됐다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참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참조는 몽고스의 커넥트 이용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혹시 에러가 났다거나 혹은 처음 연결되면 오픈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오픈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키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스키마를 정의한다고 했었는데요.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은 도큐먼트의 타입과 형태를 정의하는 거가 스키마가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MySQL에서 이제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는 것과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있는 코드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도큐먼트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 같아요. 몽고스의 스키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영화에 대한 제목이다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링 타입,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스트링 타입,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무비라는 도큐먼트에서 다루는 이런 형태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타입들을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키마가 정의가 됐다면 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 스키마를 이용한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비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만들고요. 이름도 모델로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고 나서 이 스키마를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걸로 이제 거의 준비 단계가 마치게 됩니다. 그럼 스키마를 정의할 때 이제 그 데이터 타입도 정의한다고 했는데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문자열 형태면 스트링, 넘버, 데이트, 버퍼, 불리안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타입들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타입을 명시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타입과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장이 안 되는, 저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스키마까지 또 모델까지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이제 찾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에서 도큐먼트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에서 도큐먼트를 생성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도큐먼트를 생성한 단계입니다. New 모델.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든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ODM인 몽고스를 쓰게 되면은 몽고DB용 쿼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객체를 만들듯이 그냥 사용하면 돼요. New 모델, 이 모델은 무비 스키마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스키마에 맞도록 데이터를 넣어줘서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인데 아바타로 만들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메모리상에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세이브라는 명령 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세이브 명령이 있고요. 세이브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콜백이나 혹은 프라미스에 이용할 수 있어요. 세이브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콜백 함수로 처리할 수 있고요. 세이브가 나서 then을 이용해서 프라미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인터스텔라 정보를 하나 추가하고요. 세이브 이용해서 합니다. 세이브 요거에 대한 결과를 콜백으로 처리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 볼 건 이제 프라미스 요한 처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예상이 될 거라 봅니다. 이번에 스타워즈를 저장하기 위한 도큐먼트 객체를 만들고 세이브 이용합니다. then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resolved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rejected 상태에 대한 프라미스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이제 모델에서 객체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모델에 아예 create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create 함수 쓰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객체 생성 과정이 없어요. new 모델 그런 게 필요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ovie라는 모델에서 바로 create를 이용해서 저장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create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세이브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에서 객체 만드는 방법 혹은 create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물건 이제 find에서 보도록 할게요. find 역시 모델을 얻어와서 find를 하면 돼요. find가 있고요. find by id도 있고 find one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역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콜백이나 프라미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데이터를 찾는 find에 대한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의 모델에서 find를 이용해서요. 조건을 집어넣고요. 콜백 이용해서 처리하죠. 그 다음에 find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then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는 프라미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resolved, reject 상태에 대한 처리하는 핸들러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건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수정하는 거는 모델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movie라는 모델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건이 되겠죠. 두 번에는 업데이트에 위한 set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콜백이나 프라미스 이용해서 하면 되고 여기는 프라미스 이용한 예제 코드가 돼요.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은 도큐먼트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one에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 exec라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exec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찾는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가 오게 돼요. 그다음에 도큐먼트를 찾아서 제목을 아바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수정할 때는 수정하기 위한 SQL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정하기 위한 이제 몽고디비 명령어가 있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 도큐먼트를 찾아서 도큐먼트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객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델에서 그냥 remove 이용해서 삭제하기 위한 이제 몽고디비용 쿼리를 사용해 주고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find one 해서 삭제하는 개별 도큐먼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큐먼트 remove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개별 도큐먼트별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죠? 이렇게 몽고디비 쿼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객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하는 게 몽고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드.js에서 어떻게 몽고디비를 사용하나를 알아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몽고디비 드라이브를 봤어요. 몽고디비 드라이브 특징은 뭐가 있었죠? 몽고디비를 사용하는 쿼리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몽고스도 사용해봤습니다. 몽고스는 ODM2예요. 그래서 마치 객체를 다루듯이 몽고디비를 다뤘었죠. 그래서 스키마를 정의하고요. 스키마에서 모델을 만들었죠.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거나 수정하거나 검색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코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js와 몽고디비에 대해서